달님은 알지요. 작가 김영희의 작품으로는 세발 자전거, 배틀노래 흐르는 방, 내 이름은 나답게 등이 있습니다. 송화는 할머니가 무당이라서 늘 창피했습니다. 엄마랑 아빠도 없이 단둘이 사는 것도 슬펐습니다. 매일 강둑에 나앉아 슬픈 응어리들을 남몰래 강물에 띄워 보내곤 했습니다. 담배밭 머리를 지날 때 송화는 밭두렁 아래에 쓰러져 있는 검둥개를 봤습니다. 뒷다리 상처가 보였습니다. 송화는 잠자코 몸을 맡기는 검정개를 안고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할머니는 검정개 때문에 부정을 탔다며 검둥이를 내다버렸습니다. 검둥이를 찾은 송화는 참나무 구멍에 마른 풀잎을 깔고 검둥이를 앉혔습니다. 검둥이 집을 구하러 가는 길에 아기를 등에 업은 영분이가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한테 맞아 입가에 상처가 난 영분이는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영분이는 송화에게 서울 외삼촌 댁에서 일하는 엄마가 돈 벌면 자기랑 영희를 데려간다는 비밀도 말해주었습니다. 송화도 숨기며 치료해 준 검둥이가 비밀이라고 말했고 영분이는 검둥이를 자기 집에 데려다 놓자고 했습니다. 추석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송화네는 다른 집과 달리 쓸쓸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할머니는 아버지가 오시면 마신다는 국화술을 가져와 한 모금씩 마셨습니다. 애들 보고 싶어온 영분이 엄마를 부들이 엄마가 데리고 왔습니다. 송화는 가슴 뛰며 영분이를 데리러 갔고 영분이 엄마와 영분이는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영분이 아버지가 욕지거리를 하며 찾아왔고 영분이 엄마는 영희를 업고 맨발로 도망갔습니다. 머리채를 잡혔던 영분인 송화 할머니가 말리다가 나자빠진 틈에 뛰쳐나갔습니다. 송화는 달님에게 말합니다. 달님이 거울이면 좋겠어요. 영분이와 영분이 엄마 그리고 우리 아빠를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달님은 알지요? 내 맘 알지요? 밤새 엄마를 찾다 쏘다닌 영분인 아침이 되어서 송화네 집으로 왔습니다. 씨름대회가 열렸고 농악대는 신명나게 흥을 내었습니다. 영기 오빠가 갑자기 영분이를 찾았고 미나리 꽝으로 달려갔습니다. 영분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큰아버지는 술에 취해서 미끄러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영분이는 자기가 아버지를 죽게 했다고 합니다. 어젯밤 엄마 찾으러 다니며 아버지를 죽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영분이는 엄마가 일하는 서울로 갔습니다. 송화는 영분이가 좋아했던 국화꽃 베개를 주었습니다. 송화는 영분이에게 말했습니다. 나 딸은 우리 아버지이기도 하고 너이기도 해. 할머니는 12살에 할아버지와 혼인을 했고 17살에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송화의 아버지 봉동입니다. 북에 살던 할머니는 서울서 공부하는 할아버지를 찾아 38선을 넘어 서울에 도착했지만 할아버지는 전날 북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할머니는 악착같이 돈을 벌어 봉동이를 키웠지만 아버지는 무당 어머니가 창피해서 밖으로만 돌았습니다. 집을 나간 몽동이는 포대기에 싼 송화를 마루에 놓고 갔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던 송화는 집 쪽으로 가는 봉고차를 봤습니다. 할머니는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을 아저씨의 얼굴에 문지르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돈을 벌려고 월남전에 갔다가 열병을 앓고 제대를 했습니다. 철공소를 차려 친구 동생과 살림을 차렸는데 아내는 애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갓난아기를 거둘 수 없어서 할머니한테 맡겼습니다. 아버지의 두꺼운 손이 송화의 어깨를 어루만졌습니다. 송화는 아버지를 소리내어 불렀습니다. 송화는 아버지를 따라 할머니와 함께 인천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 왔습니다. 아동용 가구가 한쪽 벽면을 차지하고 창가에 놓인 침대에는 인형과 장난감이 늘어놓여 있습니다. 송화는 연기처럼 사라질 것 같아 선뜻 만지지도 못했습니다. 설날이 돌아왔습니다. 송화네는 볕고개에 갔습니다. 설 새로 온 영분이를 만났고 영기 오빠한테 맡긴 검둥이가 송화를 알아보고 펄쩍펄쩍 뛰다가 했습니다. 신방에서 무복으로 갈아입은 할머니와 망배단으로 갔습니다. 할머니가 구슬을 하고 사람들이 숨을 죽여 지켜봅니다.
갑자기 북소리가 커졌습니다. 부들이 엄마에게서 북채를 뺏은 아버지가 북을 두드렸습니다. 북소리와 할머니의 춤이 한데 어우러져 구경꾼들의 가슴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할머니가 통일 굿으로 마지막 구판을 벌입니다. 할머니, 머지않아 저 가시철망이 거치고 우리 할아버지를 만나러 갈 날이 올 거예요. 반드시. 의미를 찾는 질문. 소중한 것. 송아는 하늘을 바라보며 달님에게 묻습니다. 달님은 알지요? 송아는 달님이 검둥이가 어디에 있는지, 영분이가 어찌 됐는지, 아빠가 어디 계신지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송아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영분이 엄마는 영분이와 영희와 영분이 아버지의 선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부들이 엄마는 부들이를 잃고 정신을 놓았었고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그리워합니다. 소중한 것들은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을 슬프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그리움과 희망을 주고 그들이 살아가는 힘을 준 것 역시 소중한 것들입니다. 질문. 송아는 매일 강둑에 앉아 슬픈 응어리들을 강물에 띄워보냈습니다. 송아의 슬픔은 무엇인가요? 부들이 엄마는 왜 할머니의 신딸이 되었나요? 송아는 하늘을 보며 달님은 알지요? 라고 묻습니다. 달님은 무엇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요? 송아는 영분이와 비밀을 서로 털어놓으면서 친구가 되었습니다. 송아와 영분이의 비밀은 무엇이었나요? 할머니는 내쫓았던 검둥개를 집에서 키우도록 합니다. 할머니가 허락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영분이 엄마가 몰래 볕고개에 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송아는 아버지와 영분이가 낯딸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의미를 찾는 질문. 이 땅의 삶. 이 이야기는 이 땅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아픔과 기쁨과 소원과 생활 방식을 보여줍니다. 무당의 굿을 믿었고 과학적이지 않은 민간요법으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아프거나 다치면 어떻게 했는지, 명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어떤 물건을 아끼며 살았는지, 장례는 어떻게 치르는지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담담하게 풀었었습니다. 계절이 변하는 풍경들과 이 땅에 피어나는 풀과 나무들까지 아름다운 우리의 말과 글로 정감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묻어있는 상처와 희망을 생각합니다. 질문. 무당을 찾아 구술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송아는 왜 무당인 할머니가 창피할까요? 할머니는 아픈 영희에게 무엇을 해주었나요? 추석이 이틀 앞으로 다가올 때 마을은 들떠있지만 송아네는 쓸쓸합니다. 마을이 들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녀의 용도는 무엇인가요? 영분이는 자기가 한 기도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실일까요? 왜 그런가요? 영분이를 보고 기와집 할아버지는 계집의 상주가 될 말이라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왜 여자아이는 상주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할까요? 추수를 끝낸 빈 눈이, 마른 고추단이 뽑혀져 누운 고추밭이, 나지막이 내려앉은 흐린 하늘이, 앙상이 잔가지를 떨고선 버즘나무가 꼭 송아 자기 맘 같았습니다. 어떤 점에서 자기 맘 같다고 생각했을까요? 변소에 목간통이 다 있구나 라는 할머니 말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할머니는 약수터 할머니가 내민 쪽지를 보고 궁합을 받고 송아는 새엄마 될 사람의 사주를 보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궁합 보는 것을 가지고 송아는 왜 새엄마 사주라고 확신했을까요? 의미를 찾는 질문. 이산 가족의 아픔.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찾아 서울로 내려왔고 할아버지는 전날 북에 있는 집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지금까지 만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이산 가족이 겪는 아픔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이야기를 통해서 전쟁과 이산 가족의 상처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질문. 강물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어떤 생각을 했나요? 할머니가 할아버지와 헤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설날 망배단에 올라 할머니가 굿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버지가 부들이 엄마에게서 복제를 빼서 북을 두드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통일굿은 무엇을 말하나요?